안녕하세요, 블랙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지난번을 이은 일본 도시괴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어린 두 자매가 집을 보고 있었다. 부모님은 밤늦게 돌아올 예정이었다. 늦은 밤 할 일도 없고 심심했던 언니는 동생에게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언니가 술래가 되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동생은 얼른 손살같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서랍 안에 숨었다. 조금 뒤에 2층에서 "다 셌다. 이제부터 찾을 거야." 라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층으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눈을 감고 숫자를 셀 동안 동생이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1층 여기저기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생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서랍 안쪽에 숨어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설령 서랍 문이 열리더라도 안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참을 지나도 언니는 찾지 못하고 주변에서 헤매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동생은 따뜻한 서랍 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찾았다! 라는 언니의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좀처럼 찾지 못하자 분명 찾았다는 소리에 실망해서 나오게 하라는 언니의 작전인 것이다. 동생은 서랍 안에 숨을 죽이고 언니가 서랍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또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으니까 얼른 나와. 빨리 나오라니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빨리 나와. 진짜 화낼 거야." 처음엔 언니는 밝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화를 내고 있었다. 아직 서랍 문조차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생은 언니가 자신을 못 찾아서 화가 났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서랍에서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옷장 안에서 뭔가를 피사적으로 당기고 있었다. 그것은 작고 흰손이었다. 겁에 질린 여동생은 깜짝 놀라 소리쳤고 언니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제야 동생을 발견한 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잡았던 손을 놓쳐버렸고 그 작은 손은 순식간에 옷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 자매는 두 번 다시 숨바꼭질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그 작은 손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고 한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20년 지기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내 친구 A는 여고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다. A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나눠줄 프린트를 학교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했다. 하지만 1학년 담당 교사인 A가 맡은 반만 해도 4개 반씩이나 되다 보니 학생들 것을 모두 뽑고 나면 어마어마한 양이 돼버렸다. 한 번에 4개 반의 학생들의 프린트를 뽑기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엄청난 양이라서 A는 각 반에 인원만큼 수업 전에 뽑아서 가져갔다고 한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딱 한 번만 프린트의 수가 항상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32명이 있는 반이라 32장을 뽑았는데 프린트는 언제나 33장이 뽑혀 나왔다. 처음에는 A도 그냥 복사를 잘못했겠지 싶어서 신경 쓰지도 않았지만 매번 같은 일을 반복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다른 반은 멀쩡한데 항상 그 반만 계속 틀리니 영 찝찝했던 것이다. A는 교실 맨 앞줄에 앉은 아이들에게 뒤로 돌려! 라고 말하고 프린트를 나눠준다. 그러면 꼭 맨 뒤에서 선생님! 한 장 남아요! 라면서 한 장이 돌아오는 식이다. 매번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선생님! 왜 맨날 한 장씩 남아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A도 당황해서 이건 선생님 거야 라고 대충 얼버무렸다고 하지만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복사한 게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볼 원본은 나눠줄 때 포함하지 않고 이미 손에 들고 있었으니까. 뭔가 계속 반복되는 찝찝함에 A는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복사기 앞에서 직접 숫자를 세며 복사를 해보기로 했다. 원본을 복사기에 올려놓고 매수에 32장을 입력한다. 1장, 2장, 프린트는 계속 나온다. A는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숫자를 세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32번째 프린터가 나오고 복사기가 멈췄다. 원본까지 꺼내서 다시 세어봤지만 역시 원본과 복사본 합쳐 33장이 틀림없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센 프린트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데 이번에도 한 장이 남는 것이다. A는 이때 처음으로 소름 끼쳤다고 한다. 당황해서 학생 수까지 세어봤지만 결석하는 학생도 없었고 32명이 모두 다 있었다. 프린트가 남아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분명히 한 장 프린트가 남았다. A는 망연자실해서 학생들에게 여기 총 32명 맞지? 라고 묻기까지 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킥킥 웃으며 선생님, 꿈이라도 꾸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라며 야유를 보냈다. 그렇지만 정말 32명이지? 33명 아니지? 라고 묻는 A의 얼굴이 너무나도 진지했던 것일까? 선생님, 왜 그래요? 라든가 장난치지 마요! 라며 아이들도 덩달아 겁에 질리고 말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A는 마음을 다잡고 그냥 자신의 착각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녀석이 엄청난 목소리로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았지? 라고 절규하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자 A는 두려움 때문인지 정신이 몽롱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교장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그 후 A는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지금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실 처음 A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왜 교사를 그만두는지 물어봤지만 A는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번에 술을 마시다가 취기 때문인지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야,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냐? 내가 그 학교 그만둘 때쯤에 수업하다가 기절했던 반 애들이 죄다 나를 피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반에 하나를 잡아다가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때 어떻게 알았냐고 소리를 질렀던 게 바로 나였다는 거야. 근데 난 소리를 들렸지만
내가 말한 적은 없었거든. 밤에 이부자리 안으로 벽 쪽으로 향해 누운 채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 전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도 돌릴 수가 없어서 그저 한 곳만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휴대전화의 화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방금 전까지 내가 쓰고 있던 문자의 내용은 없었다. 갑자기 이상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된 것이다. 누군가가 걸어오면서 비디오 촬영을 한 것 같은 동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는 길을 돌아다니고 있다. 시점은 사람의 눈높이 정도에 맞춰져 있다. 마치 사람이 걸으면서 보고 있는 풍경을 그대로 찍은 것 같다. 화면의 안쪽에서 앞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시점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시점과 완전히 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이 등을 돌린 채 걷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스쳐 지나고 갈림길도 나오지만 그 사람은 계속 영상 한가운데에 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을 쫓고 있는 듯한 영상인 듯하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인 것 같다. 영상은 대단히 뚜렷하다. 걷다 보면 당연히 손이 흔들리겠건만 작은 진동 하나 없이 걷고 있다. 누군가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걷고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손떨림이라도 있을 법한데 영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을 찍고 있지만 그것을 찍고 있는 쪽은 결코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을 찍고 있지만 그것을 찍고 있는 쪽은 결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인물이 집에 도착한다. 자취생인 듯하다. TV를 켜고 목욕을 하고 맥주를 마시고 저녁 식사를 먹는다. 휴대전화는 그 모든 광경을 영상으로 중계해준다. 나는 꼼짝없이 굳은 채 그저 바라볼 뿐이다. 드디어 동영상 속에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다. 곧바로 자려는 것은 아닌 듯 이불을 덮은 채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벽 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 역시 나처럼 휴대전화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아까부터 이 영상인 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내 몸 역시 마찬가지다. 영상의 시점에서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것의 차이는 고작해야 1m 정도였다. 그리고 지금 내 뒤에 숨소리가 들린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